숙제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그래서 숙제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요. 뭘 그렇게 셀카 찍고 있어? 셀카야? 아니면은 거울이야? 거울이요. 제 거울 맞아? 유튜브? 루니큐브? 야, 이렇게는 안 돼. 뭔데? 이 루니큐브 지금 여기 루니큐브가 나와. 자, 우리 여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핸드폰 집어넣고 이제 시작하게. 책 꺼내 빨리. 책 꺼내. 우리 오늘 70쪽부터 나가야 돼. 우리 오늘 70쪽부터 오늘 좀 빡세게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일단은 마무리하는 날이죠? 우리 오늘 일단은 끝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끝내고요. 월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일단원이 조금 모자른 친구들을 위한 압축 보강이죠, 보강. 그러니까 모자르다라는 게, 난 여기 파트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애들이 있지. 특정 파트가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조금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운 애들을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에 원래는 내가 예비고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친절을 베푼 적은 없는데 너네한테 최초예요, 최초. 너네한테 최초입니다. 복습 강좌를 열어드릴 테니 복습 강좌를 오늘 열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면 돼요. 주에는 그때 와서 앞부분 들으면 되고요. 주에는 앞부분은 그쪽에서 들으면 되고 나머지들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파트가 약해요. 특히 그래서 나는 이쪽 파트를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쪽 파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우리가 확인을 받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내가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어요. 등등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토요일에 거기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처음부터 다시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요. 오늘 2교시에는 전반적으로 대단한 마무리 문제 총 23문제인가 그럴 텐데 23문제를 드려볼 건데 23문제를 다 풀어드리지는 않아요. 늘 그랬던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풀어드리진 않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1교시 하고 그 남은 시간 동안은 아마 좀 여러분들한테 먼저 좀 풀어보는 시간을 먼저 가질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번호를 불러드릴 거고 그 번호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걸 푼 후에는 2교시 때 해설을 해드릴 거고 오늘 수업 시간에 풀 문제는 총 8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문제를 좀 풀어드릴 건데 최대한 해설 강의처럼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강이나 이런 거 보면 해설 강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거 강의 보여주잖아요. 강사들이 그것처럼 좀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마지막 개념을 좀 정리하면서 잃어버린 너의 5분은 어디 갔어? 응? 합니다. 해요. 자, 어차피 우리 저기 뒤에 제가 있잖아요? 저 핸드폰이 갑자기 폭파하지 않는 이상. 괜찮아. 저거 폭파해도 다른 게 또 있어요. 어차피 저 마이크 빼도 또 다른 마이크가 하나 더 있어요. 예비용이 항상 있기 때문에, 뭐 하나 터져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론 저 핸드폰이 터지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근데 핸드폰을 터뜨릴 수는 없겠죠. 강제 부팅 안 해? 뭐가? 어차피 저거 안 돼, 잘. 갤럭시는 강제 부팅 같은 거 없어요? 없어요. 왜 한테 자뻑을 시켜? 왜 한테 자뻑을 시키고 그래? 시린이 자뻑하는데 쟤는 공기계잖아요. 쟤 공기계라서 자뻑 안 하더라고. 근데 헛소리에서 이거 믿잖아. 야, 이거 공기계라서 자뻑 안 해, 쟤. 자, 그랬을 때 여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인수분해 가장 중요한 테크닉 들어갑니다. 교재 꺼내. 70쪽 나가게. 교재 70쪽입니다. 오늘 인수분해 가장 중요한 테크닉 하나 배우면서 가겠습니다.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분명히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얘기했을 때 인수 정리 개나 줘버려라 이런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기억나지? 그래서 인수 정리라는 단어는 크게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인데 다시 하면 결국 여기서는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를 한다. 이건 그냥 유형명이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것 뿐인 거고요.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다시 얘기하자면 여기 있는 거는 결국 뭐를 이용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옆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목표는 하나야. 나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얘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조립제법이라는 거는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요. 우리 조립제법 알잖아. 조립제법은 그냥 단순하게 뭐 하는 거냐면 다 하나씩 나누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조립제법을 쓰는데 그 조립제법이라는 게 뭐야? 라고 한다면 조립제법은 단순해. 조립제법은 되게 단순하게 그냥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항식을 나눌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있는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잡는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리제법을 쓰겠다 말겠다 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건 우리는 어떤 다항식 fx가 있을 건데 그 fx를 나는 지금부터 몇 차식으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 조리제법 쓸 때 무조건 몇 차식으로만 나눠야 돼? 1차식인데 중요한 건 그 1차항의 개수가 무조건 얼마인 1차식으로만 나눌 수 있다? 1차항의 개수가 무조건 얼마인 것만으로만 나눌 수 있다? 이거죠. 1.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x-알파로 나누었을 때 그때 우리는 여기 조리제법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다항식을 나눴을 때 몫이 이렇게 있을 거고 만약에 우리가 나머지 r이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나머지 r이 있다라고 치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때 여기에 나머지 r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조리제법 이렇게 니은자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찾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은 해가지고 냐냐냐냐냐냐냥냥냥 해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뭐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찾았는데 그럼 우린 얘네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항등식을 만들 수가 있다 아니면 없다? 항등식을 만들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검산식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검산식을 만드는 것이 결국은 항등식을 만드는 것이랑 같다. 그래서 우리는 검산식 이퀄 항등식을 만들어주는 거에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검산식, 즉 다항식이 하면 항등식을 만들어주게 되면서 우리 여기 앞에 있는 다항식 fx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다항식 fx가 그래서 어떻게 되기만 하면 되겠는가? 그거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생각만 해주면 되는 거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다항식을 정리를 해볼 거야. 그럼 재민이 여기 나누고자 했던 거랑 몫은 둘은 서로 뭐 해주고? 곱. 그치?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x-알파랑 여기 있는 몫 qx는 곱하고 그리고 유나 여기 있는 나머지 r은 더해준다 아니면 빼준다 아니면 곱해준다? 그치? 여기 나머지 r은 더한다는 겁니다. 그때 얘네들이 현재 항등식이니까 결국 얘네들의 식은 완벽하게 똑같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인수분해라는 거를 접목을 한번 시켜보겠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냐면 조리제법을 쓰면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보는 건 다 해볼 거예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랑 우리가 연관이 되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현재 검산식이자 항등식이죠. 그럼 여기는 항등식이라는 거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여기 있는 요식과 여기 있는 요식은요 완벽하게 똑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항등식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같아야 되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이 완벽하게 똑같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얘네들이 현재 같다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같아요. 근데 인수분해랑 연결을 시켜보려면 오히려 우리는 지금부터 누가 걸려버릴 거냐면 인수분해는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왼쪽에 주어져 있는 요식과 오른쪽에 주어져 있는 요식이 있을 건데 이 오른쪽에 주어져 있는 식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둘을 단순하게 곱해준 걸로 끝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곱해주는 걸로 끝내주고는 싶은데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는 걸로 끝내주고 싶은데 여기 오른쪽을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누가 지금부터 되게 걸릴 거냐면 여기 있는 나머지 r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나머지 r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요 나머지 r을 그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버리기만 하면은 됩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알겠어요? 여기까지는? 그럼 여기는 나머지 r에 지금부터 주목을 해봐. 근데 우리가 현재 항등식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완벽하게 똑같다라는 거를 일단 인정을 해주는 상태에서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면 이 식과 이 식은 아예 똑같은 형태예요. 이거를 일단 생각을 해주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린 여기에서 얘네들을 뭐로 좀 연결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냐면 인수분해의 방법으로서 여기 왼쪽에 주어져 있는 요 식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요 왼쪽에 있는 식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좋겠죠.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건 오히려 앞에 있는 얘네들을 가지고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거랑 이거랑은 같은 형태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형태일까요?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 5월 다른 거. 같은 거 다른 거. 동현이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 서현이는? 같은 거? 유나는? 얘네들은? 소연이는? 같은 거? 홍선이 얘네들은 같은 거 다른 거? 얘네들까지는 같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까지는 같지. 누구만 없기만 하면 완벽하냐면 나머지만 없기만 하면 완벽하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 더하기만 없었으면 얘네들로는 이렇게 충분히 만들 수 있지. 그치? 그럼 얘네들이 똑같지. 우린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줄 거는 오히려 누구만 날아가기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면 돼. 누구만 없어지기만 하면 돼. 결론적으로 누구만 날려버리면 돼. 여기는 나머지 R만 날려버리면 되겠지. 근데 우리 나머지는요. 정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유리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가 어떤 식이 될 수도 있지만 나머지가 얼마가 되는 것까지는 가능합니까? 나머지가 얼마가 되는 것도 가능하겠어요? 0이 되면은 되겠지.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뭘 더하든가 빼든가 하면 식이 바뀔 거니까 그거는 못하는 거고. 그럼 이 자체적으로 얘가 그냥 자폭하면 되는 거잖아. 괜찮나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리는 항등식의 원리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항등식의 원리를 그대로 인정을 해주면서 봐야 되는데 우리 인수분해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다항식들의 곱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인수분해는 결국 우리가 다항식의 곱으로만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했을 때는 오히려 누구만 날아가면 되냐면 나머지 R만 날아가기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면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의 곱으로 만들어버릴 때는 오히려 나머지 R이 결국 0이 되는 경우를 인정을 해주기만 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 인수분해도 그럼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부터 여기 있는 대표형 2번을 보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얘기했을 때 이 나머지가 0인 경우 이 나머지가 0인 경우를 우리는 인수 정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머지가 0인 특별한 경우를 우리는 인수정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 그냥 나머지가 0인 경우를 인수정리라고 연결을 지은 것뿐인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인수정리랑 뭐 되게 대단한 용어가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인수정리는 그냥 나머지가 0인 것뿐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겠다는 건 그냥 조리제법을 쓰겠다는 건데 여기서 원리인데 이건 안 적어도 되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건 여러분들 이해만 하면 되는 원리인 거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지금부터 적어주면 되는데 여기 어떻게 풀 거냐 라고 한다면 그냥 나는 지금부터 네 글자 쓸게요. 바로 뭐냐? 조리제법 끝! 조리제법으로 풉니다. 그래서 이거 조리제법으로 푸는 건데 이거 아무렇게나 푸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린 조리제법으로 풀기는 풀 거예요. 근데 조리제법으로 풀긴 푸는데 우리는 다항식을 곱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나머지가 적어도 얼마가 되기만 한다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돼. 나머지가 0이 된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조리제법으로 풀기는 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조리제법으로 풀긴 푸는데 결국 우리는 어떤 식의 나머지가 있을 건데 그 나머지가 결국 0이 되게 하는 그 숫자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한다. 이것만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푸는 방법을 조금 적어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다항식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다항식의 함수값을 우리는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다항식이 있을 건데 그 다항식의 함수값에 우리가 집중을 해요. 그때 그 다항식의 함수값이 결국 얼마가 되는 x를 찾아주면 되냐면요. 그때 그 다항식의 함수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다항식의 함수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 0으로 만드는 결국 뭐를 찾아주는 게 시작이냐면요. 문자의 값을 먼저 찾아주세요. 그래서 그 0으로 만들어주는 그 문자의 값을 찾아요. 그랬을 때 그 문자의 값을 찾고 그 문자의 값을 찾은 거를 바탕으로 그 문자에 대한 조리제법을 진행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다항식의 함수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그 문자값을 찾고 그 문자에 대한 결국 뭐를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은요. 그때 그 문자에 대한 조립제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자에 대한 조립제법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게 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 그러면은 이 짓거리를 계속 반복하세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언제까지 반복하시면 되냐면은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더 이상 안 될 때까지. 그러니까 2차식, 1차식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3차식은 거의 다 될 거예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반복하면 되냐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해 언제까지 반복하냐면 식이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해. 조립제법 계속 쓰는 거야. 인수분해가 된다 싶으면 계속 쓰세요. 괜찮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가 100차식, 1000차식이 주어져 있으면 조립제법은 진짜 많이 쓰겠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겁나 많이 쓰면서 나 팔이 떨어질 돈은 그냥 하는 거예요. 대체 여기까지는요. 그냥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무식한 문제를 내겠니?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알겠죠? 대학 교수님도 아니고. 대학 교수님은 잔인하기 때문에 냅니다. 근데 대학 교수님은 아니잖아요. 왜냐? 대학 교수님은요. 잔인한 게 5문제 내놓고 시험 시간에 4시간을 줘요. 얼마나 잔인하니. 그죠? 그리고 부족하면 더 쓰래. 시간 제한이 없어요. 아침 10시에 시작해놓고 밤 10시에 끝나는 교수님들도 계세요. 얼마나 지옥이야. 그런 교수님들이 아니면은요, 이런 거 계산하기 싫어합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요, 절대 그런 거 안 나와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여기 봐봐. 그래서 반복해. 언제까지 반복해? 식이 인수분해가 안 될 때까지. 그래서 식이 인수분해가 안 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까지. 결국 우리는 계속 반복합니다. 끝.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 원리는 이해됐나요? 지금 현재 내가 왜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왜 설명했는지 이것까지 내가 좀 이해가 되지? 그래서 이거랑 요거랑 좀 연결을 해보게 된다면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연결을 지을 수는 있을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런 원리에서 푸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1번부터 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1번부터 풀고 싶은데요. 그럼 1번을 풀려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여기 x 세제곱 그 다음에 우리는 마이너스 3x 더하기입니다. 그럼 얘가 일단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싶으면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여기 있는 시계값을 얼마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 시계값을 얼마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 얼마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숫자 뭐? 딱 숫자 뭐가 될 때까지 딱 찾아주면 돼. 숫자 몇? 그치. 이거 지금 현재 시계값에 0 되는 x를 먼저 찾아주세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x를 찾아주세요. 이게 1번입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만족하는 x 찾아. 그러면은 이걸 만족하는 x를 찾으려면은요. 자연스럽게 여기는 x들이 있을 건데 이 x들에다가 내가 숫자 아무거나 다 집어넣겠다는 소리가 돼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x들에다가 숫자들을 다 집어넣겠다가 되는데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딱 때려 넣으려면은 가장 작은 숫자부터 때려 넣으면 되겠지. 제일 만만한 숫자는 뭐냐면은요. 항상 넣는 순서는요. 1이 제일 만만해요. 그래서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3, 마3으로 집어넣으면 어차피 이 안에서 무조건 한 번은 다 걸립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안 걸리면 4까지만 넣으면 돼요. 4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문제집별로 보면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를 정수 단위로 넣어보는데 플러스를 먼저 넣고 마이너스를 그 다음에 넣고 플러스를 넣고 마이너스를 넣고 이런 식으로 넣어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점점 키우면 돼. 그래서 우리는 이 x를 찾기 위해서 첫 번째 그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을 거냐면 1을 넣겠습니다. 그럼 여기 x에다 1 집어넣는 순간 1 딱 집어넣으면 얘 0 돼? 안 돼? 딱 보니까 아주 잘 되죠. 왜? 얘 1 집어넣게 되면 x가 1이 되면서 1에서 3을 빼고 2를 더해준 즉 I am 제로예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뭐야? 만족했네? 그럼 뭐로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냐면 요 1로 조립제법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0 되는 거 하나만 찾으시면 됩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하나 찾고 여기에 대해서 조립제법 빡! 가! 자 그때 조립제법 그려갔을 때 그럼 여기에는요 차수가 높은 다항식부터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여기가 현재 3차항의 개수니까 여기 3차항의 개수 몇이 일단 딱 내려오고요. 그래서 여기 3차항의 개수 몇 일단 딱 집어넣고
1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 1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3 그대로 바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끄떡끄떡 보인다. 끄떡끄떡 보인다. 큰일 난다. 자, 우리 여기 현재 2차항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우리 여기에서 2차항 없다고 내 맘대로 이렇게 싹 땡기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절대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 없으면은 2차항의 개수 무조건 몇으로 바꿔주라 그랬으니, 그치? 이거 0으로 채우라 그랬으니 이거 0으로 채우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나중에 못 구할 때 편하다고.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못 구할 때 실수 안 한다고. 그래서 차수에 맞춰서 하나하나 때려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1차항의 개수 얼마가 그 다음에 들어오냐면 마이너스 3 들어오고 여기 있는 상수항 2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1, 0, 마3, 2 이렇게 주어져 있을 건데 여기 밖에 주어져 있는 거는요. 요 다항식을 얼마로 만들어주는 숫자를 집어넣는 거라 그랬어? 그치? 이걸 0으로 만들어주는 숫자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얘 0 만들어주는 숫자가 1이었다며. 그럼 여기 그대로 모으면 돼? 1이 그대로 오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 이대로 그냥 내리면 되니까 내려. 곱하면 이렇게. 더하면 곱하면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가 나머지 0. 이렇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나머지가 0이면 된다. 이게 끝인 거야. 이거 보이면 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 있는 건 3차에서 하나 낮췄으니까 얘가 그래서 2차. 그럼 얘는 2차에서 하나 낮췄으니까 얘가 1차. 그리고 1차에서 하나 낮췄으니까 얘가 상수가 되겠죠. 결국 뭐야? 얘네가 다 냈네. 이게 답이네.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2차부터 니들이 인수분해가 되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써주게 된다면 따라서 우리는 얘가 나누고자 했던 식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얘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2라는 걸 그래서 인수분해를 했더니 우리는 여기 있는 얘가요. 결국은 어떤 x가 이렇게 주어졌을 건데 그 x에다가 집어넣은 숫자인 거예요. 0 만들어주는 숫자를.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 1 넣었을 때 얘가 0이 되고 싶죠. 그럼 여기는 1만큼을 더하면 됩니까? 빼면 됩니까? 기억나지? 더하면 된다고 했어? 빼면 된다고 했어? 지금 여기서는요? 빼면 되겠지. 그래서 얘를 빼주는 거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 있는 요 값은 여기 문자 값이니까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 하나에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대로 뭐 하면 된다 그랬냐면 읽으면 된다 그랬지. 몫이니까. 그쵸? 그대로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2차항의 개수 x제곱 1차항의 개수 x 그 다음에 상수 마이너스 2 이렇게 잡아주면 되면서 이제 여기 2차식을 다시 한 번 더 인수분해 해주면 돼요. 얘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아주 잘 되죠.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제 인수분해 해주게 되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얘가 그래서 x-1에 그래서 x 더하기 2에 또 x-1이 되면서 x-1이 두 개가 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 2차식 인수분해는 저번 시간에 한 번은 제대로 보여줬으니까 지금은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겠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면 x-1이 겹쳤지? 그러니까 x-1에다가 위에다가 제곱을 올려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까지 해줘야 됩니다.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답은 그래서 x-1은 제곱 거기에 우리는 x 더하기 2를 곱해준 게 되었다. 끝! 이게 1번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 이렇게 찾아주면 돼. 어려운 게 없다. 그치? 여기까지는요. 조리제법만 알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다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럼 2번도 똑같이 해볼 수 있다 없다? 솔직히 얘기하자면은요. 2번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번이 그냥 3차식이 몇 차식이 된 것뿐이냐면 4차식이 된 것뿐이니까 2번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그럼 2번 해보게 되면 여기 4차식에 주목해봐요. 자 그럼 여기 4차식을 보는 순간 우린 여기 4차식이 일단은 몇 되는 숫자를 찾아주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하다. 여기 0 되는 거 찾아주는 게 중요하겠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에다 x 대신에 1을 다 때려 넣어보겠죠. 그럼 1부터 때려 넣어봐. 1 넣어봐. 계산했을 때 0 돼요? 이거 계산하면 1 빼기 3은 마이너스 2죠. 거기에 3 더하면 1이죠. 1 더하면 2죠. 2에서 6 빼면 마이너스 4죠. 0 아니지. 그럼 1은 나락같죠. 그럼 1은 아닌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1 다음에 우리는 몇 집어넣으면 돼요? 2 넣을래? 마이너스 1 넣을래? 이렇게 같은 숫자 풀마 이렇게 넣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마1 이렇게 다 넣어봐봐. 오히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의 4제곱이죠. 얼마? 1. 얘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면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3이랑 곱하니까 플러스 3. 그쵸? 여기까지는요. 얘 계산하면 플러스 얼마?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죠? 그럼 플러스 1에다가 3 곱하면은 이거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곱하면 얘가
0. 그쵸. 여기까지는요. 끝났지.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뭐야? 마이너스 1 넣었더니 오히려 0 됐어? 그럼 얘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지? 괜찮죠? 여기까지는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자, 그래서 쟤네 그대로 끌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조리제법 딱 때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1, 그 다음에 3차항의 계수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우리 2차항의 계수가 3, 그 다음에 우리 1차항의 계수가 1이었고 상수가 마이너스 6이었습니다. 예. 우리 뭐로 나누었다고요? 이번에는요. 플러스 1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앞에는 플러스 1을 쓴다. 마이너스 1을 쓴다. 마이너스 1 써가지고 얘네 조리제법 똑같이 때려주면 된다. 이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그대로 슉 내리면은요.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하면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 곱하면은 4 더하면은 7 곱하면은 마이너스 7 더하면은 마이너스 6이 되었고 곱하면 6이 되었으니 그래서 얘가 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내면 되겠느냐라는 거야. 될까요? 될까? 여기서 끝내면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지금 여기서 딱 마무리 딱 지으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마무리가 되면 참 좋겠죠. 괜찮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한번 써봐. 그럼 여기가 4차잖아. 얘가 몇 차가 돼 지금? 3차. 여기 몇 차? 2차. 여기 1차. 여기가 상수니까 얘 3차식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일단 인수분해 하게 되면은 얘가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서 얘가 x 더하기 1이 나오게 되었을 때 여기에서 우리 두 번째로 있는 게 얘가 그럼 x 세제곱에 마이너스 4x 제곱에 더하기 7x 마이너스 6이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3차식은 또 인수분해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야? 3차식은 인수분해가 또 돼? 안 돼? 거의 100% 된다고 보시면 돼요. 3차식은요. 웬만한 거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3차식 웬만한 건 다 인수분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린 얘가 또 걸려. 그러니까 뭐야? 얘 또 인수분해 해주셔야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인수분해 해줄 숫자를 하나하나 또 집어넣어 보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지금은 내가 바로 알려는 드릴게요. 그럼 여기 조리제법 밑에 이어서 한 번만 더 쓰면은 돼. 그럼 여기 밑에 한 번 더 쓰는데 이번에는 뭐 집어넣으면 되냐면 이제 2 집어넣으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3차식을 0 만들어주는 숫자는 2예요. 한번 넣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2 집어넣어서 또 조리제법을 한 번 더 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조리제법을 한 번 더 진행을 해주게 된다면은 그래서 내려오면은 1 곱하면은 2 더하면은 마이너스 2 곱하면은 마이너스 4 더하면은 3 곱하면은 6 더하면 제로 이렇게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됐지? 맞지? 맞죠? 여기까지는 됐죠? 여기 되게 지루한 파트 맞아요. 지루합니다. 조금만 정신 차리세요. 거의 다 끝났어. 거의 다 끝났어. 내가 수학하면서 제일 짜증나는 부분이 여기예요. 왜? 되게 재미없거든요. 그 EBS에 계시는 뭐 제이모 선생님 있어요. 그 제이모 강사라고 있습니다. 이상한 효과음 넣기로 참 유명하신 그분이죠. 그분처럼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PD님이 알아서 음악 좋은 거를 깔아주시던데 나는 그 효과음을 하나 잘못 넣었다가 나락가죠. 그쵸? 효과음은 잘 넣어야 되기 때문에 차마 내가 그 효과음을 넣을 수가 없어요. 뭐 이상한 효과음을 넣었다는데 유튜브에 돌잖아 지금. 모르니? 유튜브에 EBS 제이모 강사 도깨비 치면 나와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뭐 이거 이렇게 해서 12 뭐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도깨비 노래가 나와요. 그 도깨비의 그 뚜 뭐 그거 가는 거 하나 있어요. 뭔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나와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집단이네요. EBS 하면서 가는 거 있는데 심심하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내가 그런 거를 넣을 순 없잖아. 지금 여기서는요. 왜? 나 이런 거 잘못 넣었다가 유튜브에서 노딱 먹어요. 절대 안 돼요. 유튜브에서 노딱 먹어요. 큰일 나요. 난 유튜브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이상한 거 하나하나 다 트집 잡더라고. 아니 내가 쉬는 시간에 음악 하나 틀었다고 그거 저작권 침해로 신고 먹었어. 음악 하나 틀었다고 저작권 침해로 신고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의 대상 됐어요. 수익 창출이 안 되는 동영상이었기 때문에 주의로 넘어가는데 수익 창출되는 거였으면 그 영상은 수익 창출이 하나도 안 된대. 그런 식이라서 어느 쪽에서 걸릴 줄 몰라요. 내가 그래서 지금 이 파트는 내가 그래서 되게 싫어합니다.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자, 해야지. 뭐 어떡하겠니.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찾아주게 되면 그래서 얘네 그래서 여기 x 더하기 1 잡아줄 때 소연아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끝났어. 다 왔어.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얘 탑 됐죠? 여기까지는요. 탑 그러니까 여기 x-2 탑 그래서 여기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여기서 얘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2차식은요. 오 인수분해가 돼요 이거? 얘 인수분해 돼? 오 곱해서 플러스 3 그럼 더해서 2 되는 거 찾아야 돼. 있어? 더해서 2 되는 건 없어요. 빼서 2 되는 건 있어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안 돼. 결국 뭐야? 끝! 이게 답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 뭐 더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끝! 이렇게 잡아주기만 하면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조리제법이라는 거를 잘 이해를 하고 그 조리제법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결국 포인트는 보면 알겠지만 나머지 다 0으로 고정 막아 놓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나머지를 다 0으로 고정 막는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 옆에 2-1번 있을 거예요. 걔 한번 연습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는 되게 중요합니다. 많이 중요합니다. 많이 중요합니다. 진짜 꼭 한번 연습해보세요. 지금 한번 해볼게요. 시작. 지금 한번 해보세요. 얘 한번 해보세요. 얘는 진짜 중요해요.
해볼만해요? 해볼만해요? 전반적으로? 좀 괜찮아요?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연습 문제만 풀기에는 조금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나 이 프린트나 보면은 이거 연습할 수 있는 기본 문제들 내가 몇 개 넣어놨으니까 제발 지금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는요. 지금 이 방법 있죠. 이거를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는 거는 앞으로 진짜 많이 쓸 겁니다. 알게 모르게 계속 많이 나올 거예요. 2단원 풀 때 특히 3단원은 거의 안 나올 거고 공통수학 2로 넘어가실 때는 특히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공수 1보다는 공수 2에서 더 많이 쓸 거고 공수 1 자체도 2단원에서도 많이 쓸 겁니다. 그러니까 조리제법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거는 반드시 좀 연습을 좀 많이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대표형 3이랑 4는요. 그냥 약간 학교 시험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얘기할게요. 중간고사까지만 열심히 하세요. 여기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중간고사 이후로는 글쎄 이런 느낌인데 그래도 1번 정도는 같이 알고는 넘어가면 좋아요. 왜? 물론 몰라도 답은 나오겠지만 알면은 훨씬 더 편안하게 답은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여기 대표형 4 얘네 그냥 빠르게 보고 1교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지금 여기까지 되게 중요한 건 다 했고 지금 여기까지 중요한 건 다 했고요. 이제 조금 간단한 학교 시험용 문제들만 좀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쉬워요. 1번 요식 딱 보는 순간 우리 신금을 울려요? 안 울려요? 이거를 보는 순간 우리 신금을 울려 안 울려? 울리죠? 되게 별로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되게 별로죠. 그래서 되게 별론데 그래도 왠지 XY 같이 가지고 있는 애들과 XY 같이 안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묶어도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왠지 그런 식으로 묶어봐서 계산을 해보면 훨씬 더 조금이라도 더 간단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죠. 그거를 가지고 풉니다. 그래서 1번에 해시태그를 먼저 달아드리죠. 봐봐. 그때 여기는 1번의 해시태그는 단순하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1번의 해시태그는 식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식을 먼저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식에 대한 인수분해를 먼저 해보고 그 식에 대한 인수분해를 해본 거를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식의 값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하지? 됐냐? 여기까지는요? 재민아? 대체 여기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 보게 되면 그래서 XY 같이 있는 애들끼리 먼저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XY 같이 있는 애들끼리 묶어보면 여기는 X제곱 Y에서 우리는 XY의 제곱을 뺀 거 거기에서 우리가 2를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게 되겠지. 그럼 이렇게 잡아줬을 때 여기 앞에를 보게 되면 얘네 자체가 현재 뭐로 묶일 거냐면 XY로 묶일 거예요. 공통인수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 자체를 XY로 묶어주게 된다면 그럼 여기는 X만 남았고 뒤에 거는 Y만 남았죠?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얘네 자체는요 마이너스 뭐로 묶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 자체는 마이너스 뭐로 묶어버릴 수 있지?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그치?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릴 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 2로 묶게 되면서 얘가 그럼 X제곱에서 Y제곱을 빼준 게 돼요. 오? 이거 합차돼야 안 돼? 이거 합차 또 되죠? 그래서 합차로 또 바꿔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그래서 X 더하기 Y랑 그 다음에 X 빼기 Y 이렇게 우리가 잡아주게 되었더니 오히려 얘네들을 째려보면은 여기 X, Y가 또 겹치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X, Y가 또 겹쳤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X 빼기 Y로 묶어준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가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주게 되면 그래서 X 빼기 Y로 묶어버리게 된다면 앞에 거는 그래서 누구만 남았냐면 여기서는 X, Y만 남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2배에 여기 있는 얘 X 더하기 Y가 같이 이렇게 묶여있는 이런 형태가 되었구나 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는 X, Y 각각 따로따로 집어넣어서 계산해야 됐던 거를 우리는 그냥 둘을 뺀 거, 둘을 곱한 거, 그리고 둘을 더한 것까지 이 세 가지까지만 찾아주기만 하면 되겠죠. 오히려 식이 조금 더 간단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대로 그냥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요 얘네들을 더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여기 있는 X 더하기 Y를 하면 얘네들을 더하는 거야. 그럼 3 플러스 루트 2랑 3 마이너스 루트 2를 더하면 얼마가 되니까요? 얘네 둘을 더하면 뭐가 될까요? 얘네 둘을 더하면 더한 숫자는 얼마? 3 플러스 루트 2랑 3 마이너스 루트 2를 더하면 루트 2 날라가 안 날라가? 날라가지. 3 더하기 3만 남았지. 얼마야? 3 더하기 3 6이죠? 그래서 얘가 6.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둘을 한번 빼보면 오히려 3은 날라갔고 루트만 남았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루트 2 더하기 루트 2이기 때문에 얘가 그래서 2 루트 2가 되겠지. 둘을 곱합니다. 그럼 얘네들을 곱하는 순간 합차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곱하게 되는 순간 얘가 그래서 3 플러스 루트 2와 그래서 우리는 3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해준 게 되니까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빼준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앞에 거 제곱이었던 3의 제곱이었던 9 그리고 루트 2의 제곱이었던 2를 빼주면 되니까 그럼 9 빼기 2 하면 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9 빼기 2 하면 얘 얼마? 그렇지. 얘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 다 집어넣으면 답 나오겠습니다. 계산하면은 끝. 그래서 앞에 거는 그래서 2 루트 2가 남았고 그 다음에 앞에 거는 그래서 7에서 결국 우리는 12를 빼준 거. 여기까지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계산하면 얘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에다가 2 루트 2를 곱해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마이너스 10 루트 2 끝. 이렇게 우리가 찾아주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풀면 되고 2번은 딱 보는 순간 얘 그냥 뭐 해주고 싶어지냐면 왠지 숫자 치워주고 싶어지죠. 2번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번은 바꿔. 그래서 다 바꿔. 그러니까 얘네 그냥 치환해.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주는데 그럼 여기 치환의 포인트는요.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럼 치환은 뭘 바꿀 거야? 라고 한다면 여기 너네 이거 이식 한번 잘 찌려볼래? 뭐 바꾸는 게 편해 보여? 321과 320 중에서는요? 320을 바꾸자. 손. 321을 바꾸자. 손. 둘 중에 아무거나 바꿔라. 손. 아무거나 바꿔라. 알바냐? 손. 나는 투표를 하지 않겠다. 손. 나는 투표 따위를 하지 않겠다. 여기서는요. 간단한 거는요. 여기 세제곱 붙어 있는 거 있지. 얘를 바꾸세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식 전개하는 걸 최소화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치환을 할 건데 치환을 할 때는 전개 최소화예요. 전개 최소화. 그러니까 우리가 전개를 안 할 수 있는 숫자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전개를 감수하겠습니다. 그럼 320 바꾸셔도 상관은 없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아직 1분 남았어.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아쉽게도 내가 시계를 보고 있거든. 그래서 여기 321을 보시면 되는데 이 321을 t로 치환합니다. 그래서 321을 t로 치환하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 여기 식을 바꾸게 되면은 결국 322 결국 321에서 1을 빼준 것이 되겠죠. 괜찮나요? 왜? 여기 있는 321 자체로도 320을 바꿔야 되니까 그럼 얘가 그럼 321에서 결국 1 빼준 거라고 잡아주면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에 우리는 321 대신에 t 거기에 우린 누구 더해준 거냐면 1 더해준 거 그리고 분차가 321이니까 그대로 t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t세제곱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t세제곱 더하기 1을 잡아주게 되면은요 그때 여기 있는 t세제곱 더하기 1 같은 경우가 얘가 그대로 그냥 인수분해가 되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공식에 의해서 얘가 그래서 t 더하기 1에 얘가 t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1이죠. 아직 안 익숙하면 외워.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는 요렇게 되었고 얘는요. 우리는 요렇게 잡아주게 되면 이제 그냥 전개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얘가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더하기 1입니다. 오! 약분 됩니까? 안 됩니까? 얘네 위아래 약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지워. 그래서 약분이 되었으니 얘는 누구밖에 안 남았냐면 t 플러스 1밖에 안 남아있다. 이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 계산하게 되면 t 더하기 1 나와. t가 얼마라 그랬어요? 나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t가 얼마라 그랬어? 그치? 3, 2, 1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3, 2, 1에다가 결국 1 더해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얼마? 그치? 그래서 정답 3, 2, 2가 되겠습니다. 끝! 그래서 2번 답은 322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 그래서 20분까지 쉬었다가 대표 4번 마지막 문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핸드폰 다 집어넣고 앞에 보자. 앞에 보자. 가자. 가자. 뭐야? 가자고. 왜 이렇게 자꾸 꽃돌림을 하고 있어? 야, 이거 하고 집 보내줄게. 야, 이거 하고 집 보내줄게. 이거 하고 집 가잖아, 어차피. 왜 집 안 갈래? 이거 끝나고? 그러니까 이거 하고 집 갈 거잖아. 어? 자, 봅시다. 자, 집중. 앞에 봅시다.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여기 73쪽이 되겠습니다. 73쪽에 우리는 삼각형의 모양 판단인데요. 많이 어려운 것들은 다 빠졌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많이 다 빠졌고요. 지금은 요 정도 선에서만 기억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선에 해당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잡아준다면은요. 그때 여기 삼각형의 모양을 판단하는 과정이에요. 그때 여기 있는 삼각형의 모양 판단 여기까지만 우리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삼각형의 모양 판단은요.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판단은 이렇게 두 가지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나눈다. 땡!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라고 한다면 그 1번 조건이에요. 그때 여기 있는 그 1번 조건은 바로 뭐냐? 라고 했을 때 그 1번 조건은 바로 단순합니다. 우리 삼각형은요. 그냥 변 몇 개 가지고 만드는 거야? 변 3개. 그럼 각도 몇 개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변 3개, 각 3개. 다시 얘기하면은요. 우리는 지금부터 첫 번째로 판단할 수 있는 건 변, 5월, 각. 둘 중에 뭐? 변, 5월, 각. 둘 중에 뭐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변과 각 중에서 뭐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 그렇죠. 여기까지는요.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우리는 변의 길이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게 1번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첫 번째는 변의 길이 가지고 판단합니다. 흥보가 말 꼬였어요. 아이씨, 네가 갑자기 웃어가지고 말 꼬였잖아. 나름 드립 성공적이었는데 방금 드립. 자, 여기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봐봐, 소연이도 핸드폰 다 집어넣고 봐봐, 빨리. 자, 빨리 한번 같이 봅시다. 뭘 그렇게 또 야무지게 보고 있어, 홍선이? 뭘 또 야무지게 보고 있어? 빨리 안 꺼? 빨리 안 꺼? 빨리 안 꺼? 너 왜 내 영상을 또 틀어놓고 보고 있어? 자, 여기 같이 한번 보게 되면 봐봐. 그래서 우리 여기 첫 번째는 변의 길이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같이 한번 보게 되면 그래서 변의 길이 가지고 판단했을 때는요. 그냥 이거지. 두 변이 같은가 세 변이 같은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변의 길이 가지고 두 가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다.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몇 개의 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도 잡아줄 수가 있게 되는데 두 개, 5월 몇 개? 핸드폰 끄고 빨리. 핸드폰 끄고 두 개의 변의 길이 아니면 몇 개의 변의 길이가 같은데? 그치, 세 개의 변의 길이가 같은데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게 되는데 그때 여기 있는 두 개의 변 아니면은 세 개의 변 요렇게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을 때 이거를 우리는 무슨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두 개의 변의 길이 같으면 이걸 무슨 삼각형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지, 이걸 우리는 이등변 삼각형 요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뭐라 그래? 그치, 이거를 우리는 정삼각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정삼각형이라고 잡아준다. 끝! 변의 길이로는 이렇게 두 가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그 변의 길이의 최고봉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변의 길이를 판단하는데 그 변의 길이의 최고봉, 결국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그 유명한 정리가 있지. 니들이 제일 싫어하는 인간 누구? 그치,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죠.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두 번째 피타고라스 정리를 또 가지고도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건 뭐냐? 다 알겠지만 그 피타고라스 정리는 무슨 삼각형일 때만 우리가 쓸 수 있었죠? 그치, 직각삼각형일 때만 쓸 수 있었고 결국 뭐의 길이의 제곱이? 그치, 여기 빗변 이렇게 직각이 마주보고 있는 변 이게 빗변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요 빗변의 길이의 제곱을 잡아준 게 얘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면 제곱의 합보다 작거나 이런 말이 꼬였네요. 자, 여기 있는 제일 긴 면, 즉 빗변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이랑 그때 여기 나머지 두 변에 있는 길이들, 제곱들을 한 것들에 대한 합이랑 결국은 뭐하다라는 거 풀어주면 되냐면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계식 하나 세우는 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이 우리가 이렇게 관계식을 하나 이렇게 찾아주게 된다면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줄 수 있는 건 오히려 뭐냐면 얘네들의 각.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예각이냐 둔각이냐 뭐 직각이냐 이런 걸 판단해 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 예각삼각형이랑 둔각삼각형 판단하는 거 배웠어요 혹시? 요즘 교과서에는 그게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걸 안 배우거든. 교과서에는 없어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교과서에 없다 보니까 요즘 그런 걸 아예 배우진 않다 보니까 교과서에 없으면 당연히 학교 시험은 안 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중학교에서 안 낸다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그것까지 내진 않아요 지금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그것까지 내진 않는데 피타고라스 정리는 결국은 무슨 삼각형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우리가 기억을 해주기만 하면 되냐면요. 결국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이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직각삼각형까지만 우리가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요, 직각삼각형이 된다라는 거는 결국 여기 있는 요 관계식이 성립한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립한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는 거고 이등변형 정삼각형 같은 경우는 진짜 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만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그게 과연 몇 개 변을 갖게 만들 수 있는가. 그게 여기서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게 다야. 그럼 이거는 좀 다 적어 놓으시고 그럼 이거를 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이 문제를 풀려고 하니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풀려고 했을 때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풀 것인가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눈치채야 됩니다. 이거 당연히 인수분해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지금 현재 저식을 보는 순간 인수분해 해야 될 것 같아 안 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인수분해를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 이거는 현재 인수분해. 얘는 현재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인수분해 자체를. 약간 감이 참 안 잡히겠지만 이거는 오히려 인수분해 하는 게 좋지. 왜? 어차피 여기 왼쪽식인데 이거 빼서 나는 얼마 만들고 싶냐면 0 만들고 싶은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우린 여기 잘 봐봐. 오히려 뺄셈을 해서 0 만드는 거는요. 이 뺄셈을 해서 0을 만드는 건 위험하진 않아? 항상 얘기하지만 뺄셈을 해서 0 만드는 건 위험할까요? 위험하진 않을까요? 뺄셈을 해서 0 만드는 건 오히려 얘네는 조금 위험할까? 위험하지 않을까? 이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요. 뭐가 뭐랑 같다라는 거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보여주는 게 이거란 말이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요. 뺄셈을 해서 0 만드는 거는 위험해. 그러니까 여기 위험하다라는 표시를 이렇게 잡아놨을 때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두 번째 그럼 우리는 이제 곱셈이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했을 때 그 곱셈을 해서 0을 만들 수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오히려 그거는 편하죠. 왜? 그럼 곱셈을 해서 0 만들어주는 거는 되게 편한 이유가 어차피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곱하고자 하는 두 개의 수가 있을 건데 이 네모든 세모든 이렇게 곱했을 때 0이 된다는 건 네모 세모 둘 중에 하나가 결국 얼마가 되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야. 이거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된다는 소리냐면 그치 얘 둘 중에 하나가 0이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것만 보여주게 된다면 어차피 곱하기에선 다 0이라는 건 보여주지.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강력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곱셈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고 그럼 얘가 현재 곱셈이 아니니까 그럼 우리는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을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을 해주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요식 결국 뭐 해주는 게 가장 좋냐면 인수분해해서 다항식의 곱셈으로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는 목적은 결국 곱셈을 만들기 위함이고 그 곱셈 만들었을 때 오히려 곱해서 0 되는 거는 하나라도 0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하나를 0 만들어주는 그 과정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저기 있는 쟤네들을 인수분해를 하게 되고 이거 인수분해 하려면 다 줄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주고 가는 거겠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A제곱 B에서 결국 우리는 AB 제곱에 결국 우리는 B제곱에 C에서 결국 우리는 BC 제곱을 빼주고 마이너스 주게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 우리는 AC 제곱에 그 다음에 우리는 마이너스가 아닌 여기선 플러스 A 제곱의 C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 지금 현재 다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C도 그렇고 다 몇 차식이기 때문에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C도 그렇고 다 어차피 몇 차식? 이거 다 2차식. 그럼 이거 2차식에 대한 내림차순을 할 때 A, B, C 아무거나 딱 잡아가지고 내림차순 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아무거나 잡아서 내림차순 해도 돼야 하는데
되는 거지. 그럼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내림차순을 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아무거나 잡아서 내림차순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문자 뭐에 대해서 내림차순 할래? A, B, C 중에선 뭐에 대해서 내림차순 할래요? 뭐에 대해서 내림차순 할래? A, B, C 중에서 뭐에 대해서 할래요? 그냥 니들 알아서 저 여기까지는요. 뭘 거기서 굴려봐. 어차피 똑같은데 A죠? A. 그냥 가장 빠른 거. 그래서 우리는 A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해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난 A 싫은데요. B에 대해서 하셔도 되고요. 난 B도 싫어요. 그럼 C에 대해서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니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원하시는 거 골라서 하면 돼요. 자, 그러면 A제곱들끼리만 가져오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B 더하기 C의 A제곱이 되겠습니다. A제곱 묶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A 1차로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또 그래서 우리가 잡아주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의 A가 되고 그 다음에 BC만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BC에 우리는 B 더하기 C가 되겠네요. 오케이. 가운데 거 얘 제곱들의 차이기 때문에 얘 또 인수분해가 돼서 그럼 B 더하기 C와 B 마이너스 C로 다시 한 번 더 묶이게 되면은 5이죠. 우린 B 더하기 C로 다시 한 번 더 묶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B 더하기 C로 다시 한 번 더 묶어주게 되면 그래서 얘가 그래서 A제곱 그 다음에 우리는 더하기 여기서는 B 마이너스 C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B 마이너스 C에 그래서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BC 이렇게 우리가 잡아주게 되면서 얘 다시 한 번 더 인수분해 해주면 돼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다시 한 번 더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은 얘 곱해서 BC 빼서 우리는 B 마이너스 C 만들고 싶은 거지. 그러면 우리는 곱해서 BC가 되는 건 B랑 C밖에 없으니까 얘네들 잡았을 때 마이너스 둘 중에 어디에다가 주기만 하면은 오케이. B, or C 둘 중에 어디에다가 주기만 하면은 얘 만들어져요? 가운데 거? B랑 C 중에선 C에다가 주면 되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C에다가 마이너스를 주게 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렇게. 그래서 B 더하기 C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A 더하기 B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C가 그래서 0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는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것들을 다 해석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적인 것들을 해석하셔야 되는데 그 해석할 게 바로 어느 포인트, 즉 다시 하면 어느 부분에 우리는 깃발을 꽂아야 되겠는가 라고 한다면 여기 셋 중에서 과연 0 만들 수 있는 게 누구인가 그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셋 중에서 누가 0 되는 것만 생각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봐.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 거야. 자, 0 되는 걸 찾아야 돼. 근데 여기는 A랑 B랑 C는 다 삼각형이 뭐기 때문에. 그래,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길이는 무조건 다 양수, 5월, 음수 아니면 0. 셋 중에 뭐야? 양수밖에 안 되지. 다시 얘기하면 그게 뭐야? 이렇게 잡아놨을 때 그럼 0 되는 거 찾을 건데 하필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C도 그렇고 다 얘네 셋 다 양수란 말이야. 그럼 양수들끼리 더한 얘네 둘은요? 돼? 뭔가? 0이 나와? 양수들끼리 더한 것들은 0이 나와요? 안 나오지. 그럼 뭐야? 얘네들에선 절대 0을 못 만든다는 소리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결국 뭐야? 얘 유일한 희망이네요. 그럼 얘가 유일하게 0 되는 숫자 아닐까요? 빼는 거니까.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유일하게 0 되는 거. 이거 하나만 0 되는 거 보여주면 되니까. 그래서 얘 하나가 0이 된다는 거 보여주게 되면은 끝. 결국 우리는 A-C가 0이 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A랑 C는 결국 뭐 한다라는 게 나오게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A랑 C는 서로 뭐 할 것이다? 그치. A랑 C랑 결국 똑같을 것이다. 그럼 A랑 C랑 같다. 결국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건 보여줬죠. 그럼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지. 이걸 우리는 무슨 삼각형이라 그랬으니까요? 이등변 삼각형이라 그러지. 그래서 정답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A랑 C랑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잡아주면 되는데 잘 봐. 잘 봐. 우리 여기 있는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는 변의 길이 같은 게 분명히 보여줘야 돼요.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는 누가 90도인지도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쓰면은 맞긴 맞아요. 수행평가에서 맞긴 맞아. 근데 이거는 반쪽짜리 정답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면은 반드시 누구 변의 길이가 서로 같은지도 같이 보여줘야지 100점짜리 답안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누구의 길이가 같은가? 라고 한다면 우리 방금 찾았지. A랑 C의 길이가 같습니다. 결국 뭐야? A랑 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끝! 여기까지 잡아줘야 되는 게 진짜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기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은 우리가 개념책에 있는 교재 7강까지 우리가 좀 마무리를 좀 해보았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연습 문제 좀 많이 좀 풀어보십시오. 부탁 좀 하자면. 진짜
진짜 많이 좀 풀어보세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여기 연산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복소수 안 나가. 복소수 안 나가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나가는 걸로 하고요. 수업 끝나냐?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 오늘 뭔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오늘 뭐 한다 그랬지? 그래서 책은 덮으시면 되고요. 이거 단원 종합 문제 좀 드려볼 텐데 이거 한번 좀 골라주는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뒤로 넘기세요. 이거를 이거 거부권 없어요. 어디서 거부권 드립이야. 어디서 거부권 반납 드립이야. 자, 뭐라고? 쟤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뭐라고 홍선아? 뭐라고? 방금 뭐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데? 야, 환청이 여기 이제 내가 뭐 죽을 때가 됐다고? 왜 나를 골로 보내려고 그래? 참고로 오늘 거 PDF는요 밴드에 다 올려드릴 겁니다. 오늘 이따 끝낼 때 연습 문제도 같이 드릴게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자, 첫 페이지에 지금부터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해설하고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해설하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대신 한 문제당 제한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 제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제한 시간 안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것도 있고요. 쉬운 것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고민하면서 풀어보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1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풀어볼 문제 첫 번째 1번입니다. 1번 지금부터 우리 시간 2분 드립니다. 준비 시작. 2분 동안 얘 한번 풀어보세요. 1번입니다. 답 나왔어요? 선생님 답 나왔어? 답 나왔어? 아니야, 못 풀었는데. 유나 답 나왔어? 안 나왔어? 자, 여기 같이 한번 볼까요? 1번부터 우리 대가리를 머리를 많이 땡하게 만들어버리죠. 왜냐면은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앞에 같이 한번 봅시다. 간단해, 의외로. 봐봐. 요거, 너네가 어려운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 너네 이거 해석을 못해서 그래. 됐냐, 여기까지는요? 왜냐, 이런 문제들을 본 적이 없거든, 단 한 번도. 근데 이런 문제들은요, 그냥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냥 뭐 하면 되냐면, 저 기호 그냥 그대로 따라가라는 소리입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괄호 먼저 쳐져 있는 거 먼저 계산하겠죠? 그럼 우린 여기에서 A별 B를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A별 B가 뭐냐면 이거죠. 결국 뭐야? 그냥 A-2B. 이거 그냥 하란 소리예요. 그럼 얘가 현재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우리는 요거죠? 여기에 누구를 해주냐면 A를 해주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 이거는 결국 뭐냐면 그냥 이거 그대로 집어넣으란 소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A 이거면 여기 소나무 같이 생겨먹은 얘면
앞에 거에서 뭐 하란 소리냐면 2배 하란 소리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앞에 거에서 2배를 하고 거기서 뒤에 있는 거 B를 그냥 뭐 해주면 되냐면 빼면 된다는 소리죠. 그쵸? 그럼 우린 요거 똑같이 해주게 된다면 그래서 얘를 풀어봤을 때 그럼 앞에 거 A-2B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몇 배를 해주면 되냐면 그냥 단순하게 앞에 거에 몇 배 해주라 그랬어. 지금 이제 앞에 거에 몇 배 해주면 돼. 네, 그럼 앞에 거 2배 해주고 거기서 뒤에 거 A만큼을 그냥 뭐 해주기만 하면은 끝나기 때문에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게 되면은 그래서 얘가 그래서 2A-4B에서 결국 A를 결국 얘가 그래서 A-4B를 계산하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너네한테 이렇게 줬다면 이거는 충분히 풀었겠어요? 안 풀었겠어요? 이거는 충분히 이랬으면 풀었겠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A-4B를 계산하세요 라고 했으면은 충분히 풀었을 텐데 이게 아쉽게도 이렇게 안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머리를 울린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잡아놓고 하게 되면 A 대신에 누구 집어넣으면 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A 대신에 누구 집어넣으면 돼? A 대신에 누구 넣으면 돼요? 요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쵸? 그래서 A 대신에 우리는 여기 있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를 그 다음에 우리는 마이너스 4가 있었고요. 거기에 우리는 B 대신에 누구 집어넣으면 되냐면 제가 그대로 들어오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그대로 들어오면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되니까 그대로 샥샥샥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에 그럼 마이너스 4를 주게 되면 플러스 우리는 4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얘네 계산하면 더하기 8이 되겠습니다. 끝! 이거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동량들끼리 더하고 빼고 하면 되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같은 문자를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더하고 빼고 하면 정답이니까 첫 번째 다 같이 얘기해봐. 그럼 첫 번째 몇 X제곱? 그치 5X제곱이죠. 그 다음에 소연이 몇 X? 두 번째는 야 이거 계산하는 거잖아. 마이너스 몇 X? 네? 얘 XX 3과 4예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 계산 마이너스 몇 X? 마이너스 7X죠.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 재미 상수 더하면 얼마가 되지? 그래서 얘네 상수도 더하면? 저 플러스 2예요? 응 플러스 2예요. 10. 그치 더하기 10 이게 답이겠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5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0 이렇게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나오는 학교가 인하여고 인하여고가 이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인하여고가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직 원서 바꿀 수 있다며. 니네 금요일까지라며. 하지 말고요. 갈 때. 금요일까지예요. 금요일까지. 니네 공식적으로 오피셜로 금요일까지예요. 금요일까지 원서 수정 가능해요. 금요일까지는 수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남고들도 긴장은 하셔야 되는데 남고들도 몰라요. 될 수도 있어. 이렇게. 근데 제출 버튼을 눌렀는데 어떡해요? 그거 수정 가능하다니까. 그 수정은 할 수 있어. 어차피 금요일까지 계속 수정할 수 있어요. 자 3번 가볼까요? 자 3번 2분 줄게. 이거요. 식만 잘 보면 됩니다. 힌트 곱셈 공식이에요. 시작.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정답 36이죠. 이거 정답 36인데 잘 봐. 힌트는 내가 곱셈 공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기 잘 보면 위에 평가 요소라고 해가지고 보면은 이거 실제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 그 연간 교수학습 계획서라고 해서 그 표 내는 게 있어요. 그때 그 표 내시는 거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이거 단순하게 곱셈 공식만 기억하고 있었으면 문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한번 묶어볼까? 얘 한번 묶어볼게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 a 더하기 2에 얘가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4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봤더니 우리 이거 많이 익숙합니다. 얘가 뭐냐? 라고 한다면 얘가 a 더하기 b에 앞에 거 제곱에서 2를 뺀 거에 곱한 거, 2를 곱한 거를 빼고 거기에 우린 뒤에 거 제곱을 더한 거랑 같아 달라? 이거 보니까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제곱하기 전에 숫자 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얘 제곱하기 전에 거 앞에 거 제곱한 거 2를 곱한 거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거 제곱해서 더해준 거랑 같잖아.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이거랑 똑같은데 이거를 잘 보게 되면 얘가 결국 뭐의 합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거 전개하면 뭐의 합이랑 똑같다 그랬어요. 이거 결국 전개하면 뭐야? 이거 전개하면 뭐였어요? 나경이 이거 전개하면 뭐야? 오랜만에 봐서 까먹었어? 한 달 만에 봐서 까먹었어요? 얘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거 공식 그대로 맞으니까 결국 얘 앞에 거 세제곱이랑 뒤에 거 세제곱 즉 2 세제곱 더해주면 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2 세제곱은 어차피 8이니까 그럼 a 세제곱 더하기 8이죠. 이게 현재 얘네 둘 안에 거 둘을 곱했을 때 나오게 되는 결과라고 잡아주면 되겠고요. 그럼 밖에 거 둘을 곱한 건 이거죠. 그럼 밖에 거 둘을 곱한 거는 얘가 그러면 a 마이너스 2에 그럼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4가 되니까 이것도 보는 순간 그냥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바뀌었을 뿐 나머지 다 똑같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를 잡아주게 되면은 결국 얘가 그래서 a 마이너스 b에 그럼 얘가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뭐냐? 얘 그래서 앞에 거 세제곱에서 뒤에 거 세제곱 그냥 단순하게 뭐 해주는 것이 되냐면 얘 빼준 것이 돼요. 결국 뭐야? 이것도 곱셈 공식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곱셈 공식에 의해서 결국 얘 전개하게 되면 얘는 그래서 앞에 거 세제곱에서 결국 2의 세제곱을 단순하게 뭐 해주면 되냐면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그래서 이렇게 a 세제곱에서 8을 빼준 것이 돼. 즉 따라서 얘네들을 서로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a 세제곱 더하기 8에다가 결국 우린 a 세제곱 마이너스 8 이거 계산해주면 되는데 a 세제곱이 다 얼마라 그랬으니까 지금 둘 다 얘가 10이라 그랬으니까 얘도 10 그 다음에 여기도 10 그대로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18 곱하기 2잖아요. 그럼 18 곱하기 2 하면 정답 나오네요. 그래서 18 곱하기 2 하십시오. 정답 얼마? 그치 36죠. 그래서 정답은 36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정답은 36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곱셈 공식처럼 풀리잖아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거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 풀면 됩니다. 이거 곱셈 공식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곱셈 공식이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단독 문제로는요. 괜찮나요? 단독 문제는 이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열령에서 연습했던 거 중에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프린트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었을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곱셈 공식을 봐봐. 곱셈 공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봤을 때 얘네들을 아무리 째려봤을 때 얘네들이 왠지 전개가 가능한 게 보이잖아요. 그럼 그대로 일단은 전개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전개 가능한 게 보이면은 전개를 좀 해보시는 게 좋아. 그러면은 오히려 이렇게 묶이는 게 조금 더 생길 거야. 그런 것들을 빨리 좀 보는 능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키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 서연이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수학에 좀 여러분들이 알아서 가지고 놀 수 있는가? 그거를 이제 좀 잡아주는 핵심 단서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 곱셈 공식까지는 해봤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 곱셈 공식까지 해봤으면 다항식에 덧셈과 뺄셈, 곱셈 해봤잖아. 그럼 남은 거 뭐 남았어? 다항식에 뭐? 나누기 남았지? 나누기의 대표 주자는 무슨 정리? 나머지 정리죠? 자, 우리 5번.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식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쉽죠? 시간은 3분 드려볼게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준비, 시작.
자, 지금 한번 해볼게요. 이거 쉬워요.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것만 얘기해 줄게. 지금 여기에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내가 이거 가져오는 것들은요. 그나마 봤을 때 니네가 스스로 풀 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은 것들을 내가 위주로 좀 들고 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얘는요. 되게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봐야 되는 전통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문제라는 건 의외로 많이 맛봤을 법한 문제라는 거야. 됐냐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많이 맛봤을 법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봐. 잘 봐. 잘 봐. 앞에 봐봐. 자 5번 보게 되면 우리 다항식 fx를 일단 첫 번째 뭐로 나누었습니까? 나 지금 현재 fx 뭐로 나눴어요? 그치? 우리 일단은 익숙하지 않으면 식을 써봐. 그래서 x-2로 나눴을 때 몫이 대놓고 뭐라 그랬고요. 그치? 몫을 정해준 경우라면 항등식을 무조건 쓰는 게 이득이니까 쓰세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몫은 qx고 나머지는 얼마라 그랬고요? 4라 그랬지. 이거 일단은 항등식이죠. 그 다음에 나는 여기에 지금 현재 qx라는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이 qx를 나는 이번에 뭐로 나누었냐면 여기 x 더하기 3으로 나눴습니다. 그때 몫이 뭐라도 더 존재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몫을 나는 여기 q1x라고 잡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나머지가 현재 얼마라 그랬으니까 지금 현재 대놓고 나머지가 얼마? 3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함수값 2개 나와요? 안 나와요? 함수값 2개 나와요? 안 나와요? 정확하게 보자면. 나오지 여기까지는요. 근데 솔직히 위에 것까지는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위에 것까지는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 일단은 밑에 거 먼저 구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밑에 거 얘를 일단은 날려버릴 수 있는 x를 찾아주는 게 필요하겠지.
그럼 얘를 날릴 수 있는 x 마이너스 얼마를 집어넣으면 돼요? 확실하게 날리려면 x에 얼마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어? 그치,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에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 집어넣게 되면 결국 여기는 q에 결국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게 되면 얘가 날아가게 되면서 더하기 3만 남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얘가 그래서 3 이렇게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대. 여기까지 우리가 먼저 잡아줄 수가 있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fx에 대한 함수값을 찾을 거야. 그건 나중 문제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중 문제라고 쳤을 때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했던 여기 x, fx가 있을 겁니다. 그때 얘를 이번에 대놓고 또 뭐로 나누었을 때를 궁금해. 나 지금 현재 보니까 이거를 뭐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궁금해. 그치, 얘를 x 더하기 3으로 나눴을 때의 몫이 이렇게 q2x고 나머지가 r이라고 주어졌다면 이렇게 q2x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 최종적으로는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q2x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니까 그러면 우린 여기 있는 얘가 어쨌든 또 0 되는 숫자를 찾아주는 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나머지가 되겠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 또 마이너스 얼마를 또 집어넣어주는 게 필요하니까 결국 x 대신에 얼마를 또 집어넣을 것? 그치, 마이너스 3 또 집어넣게 되니까 결국 나머지가 결국은 마이너스 3에 우리는 f 마이너스 3이 되면서 결론, 나 얘가 궁금한 거예요. f 마이너스 3을 찾아줘야 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f 마이너스 3은 당연히 여기 위에 있는 항등식을 이용해서 찾아야 되겠어? 안 찾아야 되겠어? 이거 위에 있는 거 가지고 찾아야 되겠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0 만들어주는 2를 넣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는 지금부터 x 대신에 얼마 집어넣을 거냐면 여기 자체가 우리가 f-3, 즉 얘를 찾을 거니까 x에 마이너스 3 넣어야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에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집어넣게 되면서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f-3을 구한 게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에서 2를 또 빼주니까 결국 얘가 마이너스 5가 되지. 그때 여기 있는 마이너스 5에 우리는 q 마이너스 3이 되었고 거기 우리는 더하기 4가 된 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 q 마이너스 3 아까 찾았지? 얼마라고? 얘가 이제 얼마라고 찾았어요? 얘 얼마래? 문제에서 딱 보면은 얘 얼마라 그랬어? 나 지금 3이라 그랬지. 그럼 여기 얼마 집어넣을 거니까? 여기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돼? 얘가 3이라니까. 여기에 3 그대로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3 집어넣어서 계산하게 되면 결국 마이너스 15 더하기 4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15 더하기 4 그래서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얼마가 돼? 그러니까 그치, 마이너스 11이 됩니다. 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 사연이 여기까지 괜찮아요? 나경이 여기까지 됐어? 재민이 여기까지 됐어? 확실히 됐어요? 이제 조금 알겠죠? 어떤 원리로 푸는지는 이제 조금씩 보이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배웠던 거 그대로 푸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11 그대로 집어넣으면 정답 나오겠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나머지는 결국 여기 있었던 마이너스 3에 결국 여기 있는 마이너스 11을 곱해준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곱해봐. 얼마 나와요? 얘네들 곱하면 얼마 나와요? 303 나온다고? 33 나오죠? 플러스 33.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정답은 33입니다. 정답 몇 번? 정답 1번. 이렇게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좀 보려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레벨 1이랑 레벨 2 정도는 한번 좀 풀어가지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내가 미리 풀어드릴 거는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내가 여기서 한 5문제 정도 더 풀어드릴 거야. 그러니까 이 프린트 가지고는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5문제 정도 더 풀어드릴 건데 미리 알려줄게. 몇 번 풀어드릴 거냐면 내가 풀어준다는 건 그나마 좀 난이도가 있다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복습을 좀 할 수 있는 필수 문제이거나 조금 어렵거나 거니까 꼭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 9번이고요. 얘는 좀 어려워요. 얘는 진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에서 시간을 좀 많이 쓸 것 같은데 9번이랑 그 다음에 10번. 10번은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문제일 겁니다. 10번은 좀 한번 해보세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10번은 좀 여러분들이 많이 봐왔던 문제일 거예요. 의외로 진짜 편안할 거고요. 14번. 이것도 풀어는 한번 보세요. 방금 나머지 정리. 지금 여기는 5번을 좀 이해했다면 여기는 14번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5번 푸는데 14번은 크게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15번. 이거는 한번 좀 풀어보세요.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15번은 조금 까다롭고 다음은 18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5문제 다음 시간에 풀어주면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끝날 때 이제 복소수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할 거고 그리고 이거 프린트 답지도 같이 드릴 테니까요. 한번 답지도 같이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외의 문제들 레벨 2까지는 한번 풀어보세요. 레벨 3까지는 안 봐줘도 됐지? 여기까지는요? 레벨 3는 안 해도 되는데 서술형이랑 레벨 2까지는 한번 좀 풀어보시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좀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숙제는 아닌데 여기 인수분해 연습 문제 프린트 있습니다. 얘는 숙제예요. 얘는 숙제입니다. 얘는 숙제예요. 얘는 한번 좀 풀어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숙제 안 낸 인간들이 좀 있는데 숙제라는 것 좀 제발 좀 내세요. 알겠지? 숙제라는 것 좀 내세요. 지금 이거 오늘 드렸으니까 이거 언제까지겠어 숙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고 우리 인수분해 프린트 나간 거 있지? 그 인수분해 프린트 나간 거 언제까지일까요? 그게? 누가 내년 같은 소리 했는데? 다음 달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가지고 오세요. 인수분해. 알겠지? 그리고 앞에 밀린 거 있는 사람들은 제발 앞에 것도 해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프린트를 하기가 좀 애매모호해가지고 프린트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요. 꼭 얘기하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드릴 수는 있어요. 뽑아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밴드에 올라가 있으니까 밴드에 업로드된 거 확인해서 여러분들 출력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참고로 여기 패드 같은 거 있으면 패드에다 풀어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패드에다가 풀어서 제출하셔도 돼요. 알겠지? 알겠죠? 패드에다 풀어서 제출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봅시다. 고생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볼게요.